예, 앞에서 여러 가지 발제들이 화두가 던져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되겠죠.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자리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좌장이신 신현석 부산연구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종합 토론까지 함께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7회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 오늘 주제가 국토 및 지역계획 전략에서의 부산의 위치와 미래 이렇게 좀 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 좌장을 보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연구원에서 중요한 포럼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있기 위해서 항상 좌장을 합니다. 그래야 제가 공부를 하고 또 같이 또 연구원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우리 최봉문 교수 그 학회장님의 지속 가능한 국토 공간의 계획적 관리 방안 기조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 발제자나 기조 강연 하신 분들의 내용을 축약하거나 요약하는 건 좀 외람되긴 하나 제가 감명 깊었던 것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 그 학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저는 그 실제적으로 미래도시 전망과 대응 방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특히 부산에서 고밀화와 복합화의 수용이라든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비라든가 민간 부분의 참여 확대, 정보화 대응 등과 같은 네 가지 주제가 기존의 상투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진행되어 왔던 도시계획의 틀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또는 아니면 지역 계획을 어떻게 그 전환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맨 마지막 항상 맨 마지막에 결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제시를 해주면서 부산형 도시계획 모델을 정립하라. 이거는 도시계획이나 인프라계획하는 사람들이 항상 같이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항상 얘기하는 얘기면서도 제일 어려운 얘기지만 저도 아주 100번 동감합니다. 저도 부산연구원 와서 도시계획, 환경계획, 거들 심지어는 문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서울과 부산과 대전이 도시계획이 국가에서 만들어준 틀을 가지고 똑같이 계획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저도 학자로서 한 40년 이상 연구해온 학자로서 항상 회의를 느끼면서 이게 과연 부산형 도시계획, 건축계획, 환경계획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천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최 학회장님께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삼수 우리 지역연구 LHI 지역연구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산에 대한 너무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별로 저희 연구원에서도 많이 자료들이 나오지만 동별로 어떤 인구 변화 패턴이라든가 산업 패턴이라든가 반면에 거기에 대한 자료 기반으로 각 동구별로 이와 같은 그 문제점들을 제시해 주면서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더 크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는 앞에서 최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이 최근에 초강력권에 대한 이슈가 거의 전국 이슈죠. 뭐 거의 대선 이슈고 뭐 어디나 뭐 이렇게 묵자 저렇게 묵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관련된 우리 최 학회장님 말씀과 더불어 저는 이게 35페이지에서 그렇다고 모든 곳이 다 수도권처럼 똑같이 여태까지 30년 동안 40년 동안 균형 발전하면서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는 걸로 갈 수 있겠느냐. 결국 수도권에 대응하는 비수도권 거점 개발을 중심으로 상생 지역권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제안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제가 이해를 하면은 부산에서는 더 어마어마한 공장이나 뭐 아니면은 저 공장 시설들을 이래로 한화
그 조선소를 부산에다가 지금 유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이라는 곳은 제가 보기엔 더 소프트하게 금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첨단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조선이나 아니면은 항공 같은 경우는 MRO죠. MRO 사업 같은 것들을 집적해서 그다음에 리서치 부분 이와 같이 정보 브레인화되는 도시가 되고 그다음에 경남 울산과 같이 해서 주변의 인프라들 산업 인프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제시해 주신 부분이 저는 크게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정주철 교수님 항상 말씀해 주시는 그 사항처럼 우리 저 박경주 시장님께서도 워낙 정부 지산학 정책을 저희 부산에서 만들었었습니다. 처음에 교육부에 제안을 했었고 그 정책 자체가 결국은 지자체 어떤 자치권이죠. 그다음에 산업체 그리고 대학이 상생할 수 있고 또 같이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지산학에 대한 그 개념인데요. 정주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외국 대학 사례라든가 혁신도시 사례, 저는 그 가장 좋아하는 사례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나 듀크 대학 저도 매번 가보면서 느끼기도 하고요. 반면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원 노스라고 해갖고 그 대학 주변에 이 연구혁신센터와 기업혁신센터와 그다음에 대학 R&D 센터가 같이 융합적으로 그 건물 한 5개밖에 안 됩니다. 이 5개 정도가 싱가포르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혁신 지구를 만드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보고. 근데 이 법제도적인 뭐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참 이게 그 시행되기가 쉽지 않은 대한민국 현실이지만 또 반면에 그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구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그 발제 우리 저 박봉철 박사님은 저희 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코멘트를 조금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항상 연구자들한테 저도 30년 대학 교수로서 부산연구원 와서 계획을 담당하면서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만 좀 우리가 명심을 하자. 첫 번째는 도시계획이 됐든 환경계획이 됐든 어떤 실천이 됐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아무리 각자가 각각의 그 구슬들을 깨끗하게 닦는다 그래도 결국은 어떤 끈으로 끼어서 목걸이라든가 아니면 팔찌라든가 이와 같은 보배를 만들기 전에는 그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들이 저희 부산에서도 이와 같은 다양한 특구에 어떻게 전략 산업을 재배치해 갖고 각 구군별로 그냥 서로 하고 싶은 것들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발전 방안을 만드느냐. 또 그다음에 낙동강이라든가 금정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대포와 같은 이와 같은 천혜 해양 그 생태 지역들을 생태 축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구슬들을 잘 엮어 나가느냐. 더 중요한 건 이제 가덕도라든가 우리 부산 신항과 같은 그리고 KTX만과 같은 이와 같은 물류 보배 트라이포트 말은 많죠. 트라이포트 3개를 엮는다는 이 포트 3가지를 어떻게 저희가 그 보배로 만들어서 엮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그 세미나를 통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저는 실천하지 못하는 보고서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행력이 없고 실천할 수 없는 보고서를 이상적으로 부산연구원 같은 정책연구원에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단기, 중기, 장기긴 하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이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오늘 기조 발제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다시 토론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좋은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순서대로 한 5분 정도씩 토론 발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엔 맨 먼저 그래도 오늘 모든 그 발제 내용을 들으시면서 언론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이와 같은 뭐 도시 계획이라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어떤 직감을 갖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윤경 부산일보 논설 주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정말 그 부산 경실련의 사무처장으로 우리 도한영 우리 사무처장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항상 실행력 있으시고 항상 연구원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따끔한 질책도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 도한영 처장님께서 시민 입장뿐만 아니라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기탄 없이 오늘 좀 말씀을 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한영 처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요 두 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그 특별하게 이 계획을 할 때 우리 학 회장님의 기조연설 그리고 각 그 연구자들의 세계 발제 그다음에 토론을 하면서 주변에 부산과 울산과 경남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한 축이 빠져갖고 저도 도시계획이나 인프라 계획을 하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측면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도시계획적 그 내용들을 자료에도 참조하시다시피 첫 번째는 마상열 우리 경남연구원 부원장님 이제 선임연구원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정현욱 울산연구원 도시공간 연구실장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가 또 잘 듣고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저희 부산연구원의 하경준 연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 도시공간계획국장님이 오늘 뭐 오시지 못하셨지만 백명기 도시공간인프라 과장님 부산시에 있는 모든 공간과 인프라를 지금 머릿속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번 부산시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명기 과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간에 이제는 끊지 않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일보 강윤경 주간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일보 논설실에서 일하고 있는 강윤경입니다. 그 중에서 뭐 제일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저한테 제일 먼저 말씀을 시켜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제7회 부산 이니시티브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고 부산발전위원회를 애쓰시는 신혜수 원장님 그리고 부산연구원 모든 구성원들께 그 감사의 마음을 우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최봉문 회장님, 기조강연 이삼수 팀장님, 정주철 학장님, 그 박봉철 실장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뭐 다 말씀을 하셨고 조금 여담인데 최근에 제가 그 저희들 회사에서 그 인구 미래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에 갔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토론자 한 분께서 노인과 바다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쓴 게 누군지 아느냐고 물어보게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자연스럽게 생긴 용어가 아니냐 이랬더니 제가 부산일보 지금 논설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산일보 논설위원회에서 처음 그 용어를 썼답니다. 쓰고 그 토론자분이 받아서 이렇게 썼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어찌 보면 노인과 바다라는 그 용어 때문에 더 부산의 그 노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소화된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좀 하면서 이게 평소에 쓰는 용어라든지 이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전문적인 용어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이번 주제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한 국토 및 지역 계획 전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도시의 공간과 지역 혁신 역량 거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그 이삼수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대 정부 균형 발전 정책은 다 실패로 사실은 귀결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그 정부 주도의 어떤 그런 중앙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발전 전략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나마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사실은 의욕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자체도 뭐 전국의 혁신 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거의 강제적이다시피 이전을 시켰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지역의 산업이 역량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런 걸로 결국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 문현의 금융
혁신도시, 동삼동의 해양혁신도시, 또 센텀의 영상영화 ICT 혁신지구 이렇게 하고 그 공공기관을 이전을 시켰지만 사실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이 부산에 잠시 출퇴근하는 의미 이외에 물론 이제 뭐 정주도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그게 결국 뭐 영화 영상 산업이라든지 ICT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양의 신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적인 걸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혁신도시 전략 자체도 반쪽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이라든지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행복 생활권 이런 것들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정책 자체는 그야말로 그 수사적인 그야말로 정치적인 레토릭 뭐 그런 수준 이상의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고 이제 그 서울과 양대축으로서 어떤 부산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물론 부산에 있는 사람이 부산을 강조를 하게 되면 또 지역적으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그런 전국을 골고루 하는 그 정책 자체가 어차피 국가의 어떤 정책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의 어떤 큰 틀에서 보면은 효과적인 전략이 되지는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부산 양대축으로 이야기했지만 엑스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좀 완성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기회발전 특구, 뭐 도심 융합 특구, 교육 혁신 특구 뭐 이런 식의 특구들이 있는데 기회발전 특구가 결국은 뭐 각종 세제 아까 발표자님 말씀하셨지만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기업들의 지역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일들인데 실제 그 내용들을 또 구체적으로 떠다다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기회발전 특구라는 정책 때문에 부산에 한번 틀을 다시 볼까? 사실 좀 회의적이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도심 혁신 특구로 해서 그 지금 제2센텀을 저희들이 도심 혁신 특구로 첨단 특구로 지정을 하고 그 대통령까지 내려오셔서 제2 판교를 부산에 건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각종 그 도시계획적인 어떤 혜택이나 이런 걸 준다고 해서 그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가 갑자기 혜택이 많고 하니 제2센텀에 우리가 본사를 옮기겠다 이렇게 할 리는 만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면 그 공간을 뭘로 채워 넣을 거냐? 그럼 결국은 지역의 숙제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역에 그런 혁신 역량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앞에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제2 에코델타 시티나 연구개발 특구, 그다음에 53사단 이전을 통한 사이언스 파크 조성, 그다음에 그 가덕도의 에어시티, 뭐 이런 구상들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결국 이런 도시 계획적인 그림들도 과연 이 공간에 그러면 어떤 산업을 채워놓고 어떤 혁신적인 그런 역량들을 결집할 거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런 공간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다시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지역의 혁신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뭐 고전적으로 계속 이야기해 왔다고 하지만은 대학, 지역, 기업 이 혁신의 주체들이 뭐 부산에서는 지산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힘을 뭉쳐서 혁신의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사실은 중앙정부나 이런 거에 뭐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되게 어려운 과제 같긴 합니다. 어려운 과제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지역에서 뭐 이렇게 깔아앉지 않으려면은 지역의 어떤 힘으로라도 이런 혁신 역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주철 학자님께서 그 발표하신 대학 도시 뭐 이런 개념들 어쨌든 대학이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핵심 역량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그 발표를 들으면서 그나마 이전과 다르게 되게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은 도시의 어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과연 지역의 혁신 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어떤 산업을 키우고 뭐 그게 AI가 됐든 블록체인이 됐든 아니면은 뭐 양자 컴퓨터가 됐든 어쨌든 그런 혁신의 역량들을 키우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실에서 부산의 핵심 역량이 과연 있느냐라는 또 회의적인 시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사실 지역의 대학의 숫자도 적지 않은데 지역의 대학들도 이제 각자 도생이 아니고 다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언론도 이제 다 힘을 합치고 모여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경남연구원이나 울산연구원에도 실장님과 그 선임연구원께서 같이 자료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라든지 행정통합이나 이 부분들도 지역의 부족한 핵심 역량을 어떻게 힘을 합해서 서울에 비견가게끔 만들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불경 메가시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 도시계획 관련해서 뭐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 제 이야기는 어쨌든 그 지역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힘을 합해야 된다. 대학도 또는 부산, 울산, 경남도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짧지만은 제 말씀을 마칠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의 혁신 역량 키우기 이게 뭐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한 가지 좀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그 모임에 있어 한번 갔었는데요. 한참 된 원로 교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산대 정주철 공대학장님 계셔갖고 죄송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도 부산대 공대 있고, 부산대 공대가 60년, 70년이 됐는데 70주년이 됐는데 올해 부산에 유치한 대기업이 하나 있느냐, 부산에서 만든 대기업이 하나 있느냐, 부산대, 동아대, 지금 부경대, 해양대 저희 메이저 대학들 쳤을 때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역을 위해서 혁신 역량을 대학이 이 외부에다가 쏟는 노력에 너무 그 소모를 많이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뭐 외국 기업이라든가 지역 혁신 역량 유치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가 충분히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그 주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저희 과제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한영 사무처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봉문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지만 자료는 다 봤고요. 좀 늦게 들었는데 너무 참 이렇게 부산이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그 원칙과 계획에 따라서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기조강연 우리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조강연에서 우리 그 국토도시개혁 인적 구성과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되게 조금 고민이 들었던 건 뭔가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공공기관, 연구집단 그리고 시민들, 산업계 이런 부분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산은 그런가 봤을 때 저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행정대로 가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가고 시민과 시민사회대로 연구기관대로 가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산의 많은 개발 사업들이 저는 상당히 많은 아픔을 주고 있다. 우리 부산의 발전과 환경적이든 꾸준한 부산의 미래상을 본다라면 뭐 그 다 대표적인 게 LGD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황영산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각각의 기관들과 행정이든 시민사회든 시민이든 이런 부분들이 상호 간에 서로 협력과 연대가 되는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이것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한다라면 저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광역권 개발 전 상당히 뭐 필요하다고 보여지면서도 부산으로 상당히 안타깝다. 불경이 2022년도에 10월 달에 특별연합을 폐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전국적으로 최초의 선도적인 시도 사업, 시범 사업으로 저는 상당히 큰 매력적이었다고 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회를 놓치면서 지금 역시 그런 기회들이 저는 되고 있지 않다. 물론 지금 행정통합과 초강력 경제동맹을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저는 그런 지금의 논의 정도나 준비가 좀 매우 아쉽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강력과 경제권 형성을 위한 슬기로운 지혜나 상생 협력에 대한 꾸준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인재 발굴입니다. 저는 정말 아까 앞서 우리 그 강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재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너무 좀 국한되어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부산시 전체 우리 공무원들 중에 도시계획을 전공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안 계십니다. 열대 분 됩니까? 20명 됩니까? 몇천 명 공무원들 중에 저는 사실은 이게 너무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학교에서 앞서 우리 그 회장님의 동아대학교가 60년 도시공학과가 생겼했는데 부산대, 동아대, 동의대, 경성대 사실은 우리 많은 인재들이 물론 행정직이라고 하는 공무원직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결국은 이러한 어떤 인재들에 대한 그리고 결국은 또한 우리 행정의 전문성 부분을 본다라면은 저는 어쩌면 이 부산의 행정에서 보시는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분들이 좀 더 많이 비치가 되고 더 많이 활동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과 개발 원칙에서 의제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기대 공원이 이기대 아파트가 물론 건립이 지금 뭐 취소가 되어 있지만은 그 의제처를 했거든요. 왜 의제처를 물론 그 건설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간을 단축해 의제처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또 한번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의 어떤 주민 참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산의 어떤 그 계획들을 세워내는 데 있어서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아쉽지 않는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물론 이제 2030, 2040 도시기본 세고 세울 때 시민기획단이라고 하면서 일정 정도 우리 시민들에게 참여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전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저는 지역균형 발전 얘기를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발제자님 말씀하신 대로 역대 정부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게 지역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의지와 정책의 부재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어느 것보다도 이 부분만큼은 전국적으로 같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여야 할 것 없이 분명히 제시하고 우리 지역 사회가 같이 동일하게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특히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빈집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 위기대학 관련해서는 저는 뭐 교수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부산대학교 앞이 어떤 좋은 하나의 좀 모범 사례가 되어서 부산 여러 어떤 학교들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는 라이즈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부산시가 다시 한번 좀 고민과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지역 핵심 전략 사업 관련해서 저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토부가 지난 2월 25일 발표했죠. 부산에도 2005년도에도 500만 평의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동부산 관광단지 다들 아시죠? 108만 평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저는 개발 제한구역을 저는 국가나 지역 전략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앞서 우리 위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문제죠. 실질적으로 기존의 산업단지가 되든 아니면 또 어떤 그 뭔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과연 그러한 성과들이 제대로 나왔는 건가에 대한 저는 한번 좀 진단하고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잘 녹여져야만이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 따르는 경제성 효과에 대한 추정 근거라든가 데이터들이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더 성과가 있고 저점의 시민들의 어떤 충분한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제가 아까 동부산 관광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8만 평이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동부산 관광단지를 봤을 때 과연 그런 효과가 기대치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한번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도한영 처장님께서 뭐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해 주신 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도시계획의 운영, 인프라 계획에서 시민 참여 수준을 넘어서 저는 좀 시민 감시 체제까지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감시 체계라는 거는 나름대로 이 코션하고 워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위원회 들어가서 그냥 한번 가고 위원회에서 한 말씀 하고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좀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감시나 참여에 대한 부분, 그다음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저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만, 왜냐하면 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반면에 이제 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어떻게 보면 생태라든가 환경적인 여건을 이번에 저희가 그 대선 주자들한테 공약 사항으로도 제안을 했는데, 저는 또 꼭 그곳을 모든 생태적으로 그게 바꿀 수 있는다는 것보다도 저는 금정산 국립공원이라든가 낙동강 도시정원이라든가 낙동강 우리가 국가 도시공원이라든가 이와 같은 곳들이 보존적 가치와 그다음에 시민들의 활용적 가치가 같이 생태적 기능을 같이 하면서 이와 같은 지비 해제와 그다음에 생태 그 보존 생태 축의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저희가 논의가 되고, 그게 부산 결국 발전의 어떤 상생적인 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셨죠? 잠깐만. 그래요. 우리 마 선생님, 예, 우리 마 박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 토론문은 지금 79페이지에 간단하게 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여기 그 부산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만들기 위한 그 포럼을 가지게 됐는데, 제가 또 여기 와가지고 경남의 입장을 또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다는 것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 3가지 정도 거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삼수 팀장님 발표 내용에 또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경남도 그 인구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경상남도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그 4대 생활권을 나누어서 하되, 이제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18개 시군 내에서 각각 거점이 어디고 중심이 어디고 서브 도시가 어딘지 그런 기능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요. 거의 지금은 거의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준비를 서로 간에 해가는 건 좋은데, 결국은 부산과 경남과 울산은 계획을 다 따로 세우거든요. 예. 예전에 그 동남권 뭐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은 결국 연계가 되는 거는 선적인 것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도로라든지, 그러니까 철도라든지 그런 것에서는 좀 확실하게 좀 그 보도 자료에서도 나올 만한 성과로 나오는데, 그러면 전략 사업이라든가 교육의 뭐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들이 이때까지 나왔던 종합계획에서는 항상 부실했다 하는 게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대학 도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남에는 벌써 학교가 하나가 벌써 폐교가 돼가지고 그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연구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넓은 캠퍼스를 어떻게 쓰느냐, 그것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외딴 곳에 있던 학교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지금 큰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그 지산학 협력형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더 이제 좀 발전을 하면은 그나마 좀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부산의 그 대학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경남에서도 좀 그 도입을 해서 저희들은 사실 이거 좋은 아이디어구나. 그리고 내심 부산대학교가 이번 일로 좀 잘 되기를 좋은 그 선진 사례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봉철 실장님께서 그 설명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은 부산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내용들을 집대성한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인프라에 있어 가지고는 부산 내에서만 국한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부울경 그 연구기관들 간에 향후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가덕도하고 사천, 진주 이런 쪽으로는 뭐 항공이라든지 MRO 그리고 R&D 이런 그 연계라든지 그리고 트라이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진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제는 뭐 거기다가 관광까지 철도까지 지금 그 남부 내륙 철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제 저쪽 그러니까 관광도 들어가고 물류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네트워크를 형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게 결국은 부산만이 아닌 경남의 이거는 이제 경남의 자원도 부산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 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거기에도 뭐 좀 적혀 있듯이 부산이 항상 모든 계획에서 가서 앞서갑니다. 제가 경남연구원에 와서 보면은 모든 게 부산 쪽에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로비도 참 잘합니다. 중앙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경남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된다고 저희들은 연구진들끼리도 말을 하지만은 부산이 앞서가는 거를 경남이 함께 가자. 그러면은 좀 그냥 숟가락만 올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은 그게 이제 또 공부가 되고 같이 유인하는 게 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에 그 여러 가지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하는 게 첫그림이 되기를 저도 이제 바라면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경남, 울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상생 하나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뭐 거부한다고 그래갖고 이게 늦춰질 수는 있어도 같은 그 틀로 가야 되는 그런 공동 운명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저는 앞에서도 우리 저 마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다음에 도한영 선생도 얘기했는데 저는 저도 지방시대위원회다 뭐 탄소중립위원회다 중앙정부위원회 가면서 얘기할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균형 발전입니다. 일례로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인천공항이 부산 발전에 기여한 바가 얼마인지 한번 니네들이 계산을 한번 해달라. 인천공항 그다음에 거기 GTX는 서울 수도권 집중화를 만들고 오히려 집중 발전하는 여태까지 한 30년 틀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허울 좋은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보다도 수도권과 서울은 삶의 질을 높이고 발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집중은 이 지역 특히 남부권뿐만 아니라 지역에 오히려 그 차별 발전, 선택적 발전을 위해서 국부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조금 허황된다고 그 앞에서 우리 저 최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에 있는 교수들이 50%가 넘고 인구가 50% 넘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와 같은 균형 발전 틀을 좀 현재 인식적인 틀을 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덕 신공항 됐을 때 저는 3만 불 시대에서 대한민국을 6만 불 시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신항 개발 또 그다음에 북한 개발할 때도 왜 그러냐면은 인천공항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1만 불에서 3만 불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냥 하나의 인프라만 갖고 된 건 아니지만 반면에 저희가 3만 불에서 6만 불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 개념으로 앞으로 국토 계획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례로 오사카, 바르셀로나, 맨헨, 로테르담,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로스앤젤레스 뭐 이와 같은 도시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국제공항이나 뭐 물류 이와 같은 금융 중심이 아닌 도시가 없죠, 선진국에서요. 저희 나라 서울 수도권 단독 갖고는 저도 도시계획하고 인프라 계획하지만 이거는 국가 패망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패입니다. 국토 발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울산연구원 지금 현재 수소산업뿐만 아니라 조선 등 여러 가지 산업과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고민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정현욱 실장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연구원의 정현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통 이제 불경 메가시티 폐기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를 할 때 울산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분명히 또 울산 시장님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불경 메가시티 하면 이제 울산이 부산으로 굉장히 이제 어떤 종속된다, 빨대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울산 시장님의 뭐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결국은 초강력권의 중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강력권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이 거점 공간을 어떻게 이제 개발하고 주변 지역과 공간적 기능적 연결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사실은 수도권의 어떤 서울 형태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게 수도권의 중심지 체계처럼 중심 도시와 주변 도시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네트워크 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네트워크 도시는 결국은 각 지역이 어떤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가 잘 안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로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중심지 체계와 네트워크 체계를 조금 더 같이 했으면 좋겠다,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뭐냐면 주변 도시에서 중심 도시인 부산으로의 접근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교통 접근성을 얼마나 좀 더 가져갈 건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 접근성을 해봐야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동해선밖에 없는데 이외에 광역 철도망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실 광역도시 계획 같은 경우는 부산과 경남에만 이루어지고 또 울산은 빠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세 개의 도시가 하나의 권역으로 가려고 하면 사실은 계획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도시 계획 같은 경우는 울산이 또 빠져 있고 지금 현재 초광역권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구상 계획의 구상 단계밖에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올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강력권에 대한 기본 계획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이 부산만의 목표가 아니라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이 다 같이 한번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산이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산 경남만 가지고는 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부산, 창원을 넘어서는 이 주변 지역과의 부산과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차원에서는 이 우리가 중심 도시인 부산 이외에 창원과 울산이라는 지역의 어떤 거점 도시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울산 같은 경우는 부산과 창원, 경주와 포항의 거점 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주와 포항에서 울산에 집결되고 이 기능들이 다시 부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크 관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가덕도 신공항에 지금 현재 배후 도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부산 인근 지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주변으로 우리가 배후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넓게 나아가면 경주와 포항의 중심인 사실은 이 울산을 가덕도 신공항의 시점으로 본다면 울산도 배후 도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후 도시의 역할은 사실은 뭐 울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만 조금 더 이 광역권 차원에서의 울산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부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부산이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젊은 층을 어떻게 유입할 건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젊은 층을 데려오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젊은 층이 좋아하는 연구 개발이라든가 뭐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부울경은 사실은 산업 도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강하고 지금 현재 앞서 얘기도 나왔지만 이 R&D 비중은 거의 수도권이 다 가지고 하고 부산, 울산, 경남의 R&D의 투자 비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것들을 보면 거의 한 6%에서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부울경 혹은 부산에 모이려고 하면 결국은 이 R&D에 대한 어떤 그 인력들, 그 다음에 산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부산이 모든 기능을 또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D와 관련된 것들을 부산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울산이나 창원에 조금 더 분배를 해서 어떤 기능을 부산이 가지고 오고 어떤 기능들은 울산과 창원이 나누어서 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정주철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지역혁신체계 RIS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 대학이나 산업이라든가 뭐 이 기업체들이 서로 연계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때는 공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예 공간의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라이즈 사업으로 통해서 이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떤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내용은 있지만 이 라이즈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냥 어떤 공간에 관계없이 협력 사업만을 도출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공간 구조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이 부산 자체가 새로운 공간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이 사실은 공간 거점이 돼야 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산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이면 결국은 대학이 공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라이즈 사업이 공간 거점의 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 중간에는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부산이 글로벌의 어떤 그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단계적인 로드맵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또 앞으로는 이게 저는 행정 통합하고도 또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남북권 도시에서 부산이 어떤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 통합에 대한 부분들도 나아가야 되고 이런 준비를 사실은 지금부터 부산이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올해 뭐 이런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절차 그다음에 방법을 가지고 구체화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얘기가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예전처럼 이 지역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울산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또 뭐 노발대발 하겠지만 이 혁신도시 이 공공기관을 한 곳에 다 몰아주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산에 공공기관에 지금 추가 이전이 온다고 하면 부산에 한번 다 밀어줘서 이 부산을 수도권의 서울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박영준 박사하고도 우리 좀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조금 더 부산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변 도시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또 부산도 우리 울산이나 창원의 이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이 경남과 울산과 같이 하는 틀에서 제일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인 것 같습니다만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반면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절실하게 젊은 층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서로 양보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마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이런 실질적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부산 그 창원 사천 진주 측의 항공해양 R&D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에 보면 초강력 계획에 보면은 맨 교통 계획만 있거든요. 알고 보면요. 한 80%가 교통망 계획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다음에 신항 창원 거제권의 트라이포트형 물류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 김해양산 창원을 통한 낙동강 수변 환경 도시에 대한 부분들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상생할 수 있는 과제로서 많이 제한이 되고요.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경남하고 울산하고 부산이 서로 좀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가지고 뭐 메가시티, 메가리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 물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남에서 부산에 좀 물을 나눠주고 또 분산형 에너지법이 되면은 또 부산과 경남이 한틀, 부산, 울산, 경남의 한틀로 에너지 같이 쉐어하고 전기는 같이 나누고 물도 같이 나누고 이와 같은 어떤 그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서부터 그다음에 부산, 경남의 어떤 광역교통 지금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광역교통 그 보면은 지금 아직 수도권처럼 돼 있지 않거든요. 부산, 경남, 울산이요. 시민들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계속 돈 더 내고 있는 거. 시민들 주머니에 50만 원, 100만 원 광역교통을 통해 가지고 아껴주자는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 새 지자체가 그 좀 그 지체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 그다음에 아빠의 허브 교통권 관련된 부분들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지자체에서 이 부산의 성공이 꼭 중요한 것보다도 부산, 울산, 경남이 남북권의 핵심으로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산연구원으로 그 하경준 박사께서 짧게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5시 5분에 마치겠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 지체된 걸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토론문 87, 88페이지에 담아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에 연구했던 대한민국 투톱체제로의 전환, 불경의 역할 재정립이라든지 불경 초강력권의 계획들을 조금 발췌해서 정리한 거라 구체적인 내용은 www.bdi.re.kr에 접속하셔서 자료를 한번 구체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직 연구 경력이 좀 짧아서 여기 계신 선배님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계획을 하면서 조금 느낀 바로는 지금 우리의 이제 중앙정부의 예산 권한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정치적 구조 속에서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의 지역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또 말뿐인 약속을 늘 신뢰하지 못한 이런 구조가 계속 악순환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중앙정부는 여전히 너무 중앙정부스럽고 지방정부는 너무 여전히 좀 지방정부스러운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게 저희가 어떤 사업 발굴이라든지 국보 확보 전쟁들을 지자체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조금 지역마다 좀 비전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중앙정부로부터 뭘 받아내려고 하는 사업비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좀 비전 전쟁으로 나가야 이게 좀 국민들의 좀 공감대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가 저희가 보여지는 것보다 지금 보고서 안에서 굉장히 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를 굉장히 연구진들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한번 꼼꼼하게 좀 봐주시면 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의 어떤 좀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짧게 저는 좀 불경이라든지 부산이 좀 특화 전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최근에 본 드라마를 한 편 소개를 드리면 너무 잘 아시는 폭삭 속았수다를 제가 저번 주에 다 16편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스포 때문에 잠시 귀를 닫아 주셔도 좋은데요. 그 애순이와 간식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에 산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뭐지? 오징어 그리고 성실함.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혁신을 거기 혁신이 딱 하나 나오는데 배달입니다. 배달.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래 잘하던 거를 주 무기로 해서 거의 그걸 가지고 혁신에 나가서 결국은 어떤 성공을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게 부산과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부산이 정말 잘하는 것들을 더 특화된 전략으로 하고 거기에 좀 혁신적인 전략으로 하면 지금과 같은 좀 어려움들을 좀 타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제7회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 하여튼 7회 마장을 축하드리고요. 원래 이제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토론에 참석해야 되는데 싱크홀 관련 이슈가 너무 심해가지고 회의 참석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자정 빼서 5분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특별히 하여튼 부산시에서도 여러 말씀하셨던 거 다 계획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셨던 얘기를 참고해서 좀 더 나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한테 되게 혼나겠는데. 어쩝니까 이거. 죄송해요. 아마 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수용하시고 같이 나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상열 우리 경남연구원 그 박사님께서 우리 토론문을 써주셨는데 맨 뒤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부산이 앞장서고 경남이 함께하며 경남과 울산이 함께하며 국가가 받쳐주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부울경의 미래가 꼭 국가의 전략이다 라는 말씀을 차마 아까는 얘기를 안 해주셨었는데 제가 좀 대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그 토론회가 꼭 국토도시계획을 넘어서 부산 발전의 비전과 그리고 또 세계 지자체가 같이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마음을 맞춰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겁니다. 이거는 뭐 부산 경남 발전만을 위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작게나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 회장님, 그다음에 정 학장님, 그다음에 이 팀장님 오늘 발제뿐만 아니라 발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으로 저희 그 제7회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뭐 혹시 질문하실 분들은 혹시 없으신가 했는데 오늘 좀 사양을 제가 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서 저 비디오로 저희 포럼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1회서부터 7회까지 연구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모든 영상 볼 수 있어갖고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좀 찾아가서 하나씩 산업 부분이든 한번 들어보면서 공부를 좀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